부자가 되는 길에는 4개의 시험이 있습니다. 통과한 사람에게만 다음 문이 열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시험이 있다는 것조차 모른 채 평생을 일합니다. 오늘 그 시험지를 여러분 앞에 펼쳐드리겠습니다. 여기 책 한 권에 나란히 적혀있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재미가 없으면 돈을 벌 수 없다. 두 번째 문장, 돈을 버는 것이 재미보다 더 중요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 어떠세요? 첫 번째 문장은 재미가 먼저라고 말하고 두 번째 문장은 돈이 재미보다 중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모순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은 같은 책에 그것도 바로 이어지는 시험 문제로 적혀 있습니다. 쓴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영 작가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모순이 풀리는 순간 오래된 수수께끼 하나가 함께 풀립니다. 왜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평생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일로 부자가 되는가? 언제나 지혜를 찾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다락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부자가 되는 길을 4가지 시험에 비유한 우화입니다. 시험이라고 해서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순서가 있고 하나를 통과해야 다음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시험 앞에서 멈춰 섭니다. 오늘 그 시험장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책의 첫 장면은 조금 엉뚱합니다. 신부님과 랍비와 목사님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카드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농담의 첫 줄 같죠? 그런데 농담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첫 장면입니다. 이 자리에 렌이라는 남자가 찾아옵니다. 성실하게 일해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갈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저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큰 돈을 벌고 싶다는 것,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는 것. 문제는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장면으로 잠깐 들어가 볼까요? 렌이 어렵게 입을 뗍니다. 저는 큰 돈을 벌고 싶습니다. 성직자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카드를 내려놓은 성직자가 빙그레 웃으며 답합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다네. 부를 바라는 것은 죄가 아니야. 다만 부에는 순서가 있지. 이 한마디에서 렌의 수업이 시작됩니다. 성직자들은 렌에게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면서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을 소개해줍니다. 그런데 이 멘토들 조금 특이합니다. 돈 버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냅니다. 하나를 통과해야 다음 시험이 열립니다. 즐거움의 시험, 목적의 시험, 창의성의 시험, 그리고 렌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았던 마지막 시험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우화를 쓴 사람은 켄 블랜차드입니다. 1분 경영이라는 책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1000만 부 넘게 팔린 경영서의 고전입니다. 블랜차드는 어려운 경영 이론을 짧은 이야기 한 편으로 풀어내는 이른바 경영우화라는 장르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함께 쓴 웰든 보울즈는 책상 위의 이론가가 아니라 캐나다에서 주유소 사업을 크게 성공시킨 실전 사업가입니다. 두 사람은 열광하는 펜, 경호라는 베스트셀러를 함께 썼고 오늘 소개하는 이 책이 그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재미있는 점 하나 있습니다. 성공에 관한 책들은 대부분 무엇을 하라는 목록을 줍니다. 그런데 이 책은 목록 대신 이야기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다 읽고 나면 머리에 지식이 아니라 장면이 남습니다. 오늘은 그 장면을 따라가며 4가지 시험을 하나씩 통과해 보겠습니다. 책의 제목은 부자의 황금률입니다. 원제는 빅벅스. 우리말로 옮기면 큰 돈입니다. 제목부터 아주 솔직한 책입니다. 이 책은 큰 돈을 버는 법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목차를 열어보면 의외입니다. 재테크 비법도, 투자 기법도, 절세 노하우도 없습니다. 대신 시험이 4개가 있을 뿐입니다. 즐거움, 목적, 창의성, 그리고 끝까지 이름을 감춰둔 마지막 시험. 저자들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부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라는 것.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즐거움의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뜻밖에도 돈이 아니라 재미를 묻습니다. 즐거움의 테스트, 재미가 없으면 돈을 벌 수 없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부자 수업의 첫 과목이 성실도 아니고 절약도 아니고 재미라뇨.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큰 돈을 버는 일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몇 달 반짝하는 노력으로 어림도 없고 몇 년, 때로는 몇십 년을 달려야 합니다. 그 긴 거리를 버티게 하는 연료가 무엇일까요? 의지력은 금방 바닥납니다. 결국 남는 연료는 하나, 그 일 자체가 주는 재미입니다. 재미없이 일하는 사람은 딱 월급만큼만 일합니다.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시키는 것만 하고 문제가 보여도 못 본 척합니다. 일요일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를 느끼는 사람은 다릅니다. 시키지 않아도 연구하고 퇴근길에도 그 생각을 하고 남들이 지나치는 디테일을 봅니다. 하루하루는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10년이 쌓이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반드시 그 격차를 알아봅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는 걷어내야 합니다. 재미란 편하게 논다는 뜻이 아닙니다. 몰입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시시해서 재미가 없는 경우보다 일을 대하는 방식 때문에 재미가 사라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제의 나와 기록을 겨루는 사람, 손님 한 명의 반응을 실험처럼 관찰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게임을 찾습니다. 재미는 일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좋아하는 일을 하자 라며 무작정 회사를 그만두고 좋아하던 취미를 창업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말을 주변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좋아서 차린 카페가, 좋아서 시작한 유튜브가 왜 3년을 버티지 못하는 걸까요?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다 돈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푸는 열쇠가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모순의 문장입니다. 목적의 테스트. 돈을 버는 것이 재미를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 재미가 없으면 못 번다더니 이제는 돈이 재미보다 중요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시험을 나란히 놓고 보면 모순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재미는 연료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방향타입니다. 연료가 가득해도 방향타가 없는 배는 제자리를 빙빙 돌 뿐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잠깐 속으로 답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로 나는 돈을 벌겠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즐겨본 적은 많아도 선언해 본 적은 없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 차이가 이 두 번째 시험의 전부입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정확히 여기에 있습니다. 둘 다 그 일을 좋아합니다. 즐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아마추어는 자기가 즐거우면 거기서 끝납니다. 프로는 자기의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무언가로 바꿔서 세상에 내놓고 값을 받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과 좋아하는 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의 갈림길은 재능이 아니라 나는 이것으로 돈을 벌겠다는 결심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결심이 서는 순간 질문이 바뀝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에서 사람들은 무엇에 기꺼이 지갑을 여는가로 내 만족을 기준으로 만들었던 것을 상대의 필요를 기준으로 다듬기 시작합니다. 취미가 사업이 되는 순간은 장비를 사고 간판을 사는 순간이 아니라 이 질문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혹시 이 대목이 조금 차갑게 들리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돈을 최우선에 놓으라는 말이냐고요. 그 의문은 마음 한쪽에 잠시 놓아두고 이 책의 마지막 시험에서 저자들은 전혀 다른 방향의 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전에 통과해야 할 시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숫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허무할 만큼 단순합니다. 창의성의 테스트,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이 수익이다. 이걸 몰라서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시간에 부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갈림길이 숨어 있습니다. 수익을 늘리는 방법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거나,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첫 번째 방법에만 매달립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고 줄이고 참는 것, 물론 훌륭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출은 아무리 줄여도 0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반면 수입에는 위로 천장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커피 한 잔 값을 아끼는 법은 배웠지만 커피 한 잔 값을 더 버는 법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기보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라. 절약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하루치 집중력, 하루치의 창의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귀한 머리를 하루 종일 어떻게 아낄까에 쓰는 사람과 어떻게 더 벌까에 쓰는 사람, 1년 뒤 두 사람의 장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창의성의 시험이란 결국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창의성은 지금 어느 쪽을 향해 있는가? 그럼 지출은 어떻게 하란 말일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걸까요? 책이 회사 운영에 대해 내놓은 답이 아주 현실적입니다. 예산은 매달 해당 팀에서 정하게 하고 한 달 동안은 그 예산 안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회사 이야기이지만 우리 가게에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출은 매일의 의지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월 초에 결정 한 번으로 묶어두는 것. 월 초에 이번 달 예산을 정하고 한 달 동안은 그 안에서 씁니다. 살까 말까, 아낄까 말까를 매일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그 결정 피로에서 풀려난 29날의 에너지를 통째로 버는 쪽에 쏟는 것. 절약은 구조에 맡기고 창의성은 수입에 쓰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시험의 답안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무엇을 하면 될까요? 지금 이 영상을 출근길 지하철에서 듣고 계신 분도, 하루를 마치고 이불 속에서 듣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디에 계시든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3가지 연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재미 점검부터 해보세요.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하는 일에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순간이 최근 언제였는가? 그 순간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의 연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의식적으로 늘려가면 됩니다.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다면 당장 일을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일하는 방식에 게임을 하나 심어보세요. 어제보다 빨리, 어제보다 정확히, 어제보다 한 명 더. 재미는 발견되기보다 설계되는 것입니다. 둘째, 목적을 숫자로 적어보세요. 언젠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문장은 방향타가 되지 못합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무엇을 위해, 이 3칸을 채워보세요. 특히 마지막 칸이 중요합니다. 금액은 목표를 만들지만 이유는 목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재미가 이끄는 사람은 즐겁게 일하지만 목적이 이끄는 사람은 즐겁게 도착합니다. 셋째, 월 초 10분 예산. 그리고 매주 버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세요. 다음 달 1일 딱 10분만 내서 이번 달 예산을 정하세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은 그 안에서만 쓰는 겁니다. 대신 아끼는 고민은 그날로 끝내고 일주일에 한 번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번 주에 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일 하나는 무엇인가? 작아도 좋습니다. 이력서 한 줄을 고치는 것, 배워둔 기술 하나를 알리는 것, 잠자는 물건 하나를 파는 것,
아끼는 머리를 버는 머리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재미가 없으면 시작할 수 없고, 목적이 없으면 도착할 수 없고, 창의성이 아끼는 쪽만 향해 있으면 커질 수 없습니다. 레는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했고 그토록 바라던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이 책은 그저 잘 만든 성공 매뉴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멘토들은 렌에게 마지막 시험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 시험이 이 책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테스트. 영원한 부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앞에 세 시험이 부자가 되는 법이라면 마지막 시험은 부자로 남는 법입니다. 나에게서 끝나는 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키려고 움켜질수록 불안해지고 불안한 부는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흐르는 부는 커집니다. 내 성공이 다른 사람의 성장으로 이어질 때 사람과 기회와 신뢰가 그 사람 곁으로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들었던 그 차가운 의문 기억하십니까?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던 그 질문에 대한 저자들의 답이 이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목적이 될 만큼 중요하다. 다만 그 돈의 마지막 쓸모는 언제나 사람이다. 생각해보면 네 가지 시험은 결국 하나의 질문입니다. 나는 돈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되려는가? 오늘 밤 작은 것 하나만 해보세요. 이번 달 예산을 정할 때 아주 작아도 좋으니 누군가를 돕는 칸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장부 안에 나 아닌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 두는 것. 저자들의 말이 맞다면 그 작은 칸이 여러분의 불을 영원한 쪽으로 기울이는 첫 번째 무게추가 될 겁니다. 오늘도 지혜 한 조각 잘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지식도 이 다락방에 올려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 다락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